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 원칙이 나옵니다. 시험에 꼭 나오죠. 자, 보시면 다른 하나가 사실 중요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합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부합해야 된다고 그러죠. 부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반납해야 될 보증금이에요. 이런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만기가 이렇게 짧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 거는 채권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특히 이제 이렇게 소송이 붙거나 그럴 때 보면 투자 경험을 굉장히 또 중요시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이걸 왜 아는지는 묻지 마시고. 투자 경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 브로커가 나를 속였다라고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은 고객들은 손을 잘 안 들어줘요. 왜냐면 자네도 10년 동안 주식 해봤으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투자 경험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목적이고요. 재산 상황도 중요하죠.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하는 것과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한 거, 이 무게가 틀린 거예요. 재산 상황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고객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Know your customer. KYC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순서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고객이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원해야 제대로 권유가 이루어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이냐 전문이냐. 왜? 일반 투자자에게는 설명 의무 등이 이제 부과가 되니까. 전문 투자자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원하면 설명해 주면 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 고객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권유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반 투자자신가요?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시나요? 당신의 투자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보 파악이 하게 되면 어때요? 확인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고 투자자에게도 알립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체크를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펀드 같은 거 하나 가입해 보러 가보시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고객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시간이 꽤 걸리더라. 자, 그 다음에 적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목적상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적정성은 뭐? 파생상품, 적정성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성이 큰 상품인데 고객이 스스로 왔어요. 파생을 하려고. 그러면 적합성 원칙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적정성, 즉 뭐다? 정당한지까지 체크하겠다는 거야. 정당한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요청하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 정당한지까지 체크한다.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죠. 확인 받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 상품 같은 거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이다. 고령자, 파생 이해도가 낮아. 자, 이럴 때는 숙려 기간이나 쿨링오프 기간이 있어갖고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일정 기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ELS 같은 거죠. ELS가 은근히 사고가 좀 나요. ELS 같은 거. 이런 상품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70세 이상 고령이라든가 파생 이해도가 낮습니다. 이러면 별도의 보호장치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은 설명 의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무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사항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할 때, 자, 고객님 나와보세요. CD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금 이자율, 해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사항을 어떻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돼. 그러면 고객이 이해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설명하고 나서 확인을 받지. 들었음, 이해함, 받았음, 수령함, 뭐 엄청나게 뭘 이렇게 작성을 하지.
자, 설명 없는 전문 투자자에겐 없다고 그랬어요. 의무가. 그래서 누구에게만?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인, 이해하였음을 어떻게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꼭 사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쓰고 기명, 도장을 찍고 날인 꼭 그건 아니죠. 녹취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펀드다. 그럼 펀드가 어떻게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니까. 자, 설명 의무 위반이 됐습니다. 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의 경험이나 그 지식 수준에 따라 달리 설명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틀린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펀드를 10년째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도 금방 이해하십니다. 근데 펀드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투자자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손익구조나. 그러면 권유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 현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현재. 어떻게 해요?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겠지. 어쨌든 고객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권유를 중단해야 된다. 자, 설명서는 고객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교부하는 게 당연하고요. 해외에 투자한다. 뭘 더 설명해야 될까요? 환율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이 설명하고요.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면 환율에 관한 것을 꼭 설명해야 되죠. 그 나라의 정보, 환율 변동, 환해지를 했는지, 환 변동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막았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환해지를 100%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환해지를 어느 정도 하는지. 환해지가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달러같이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환해지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이 없었다라고 고객이 만약에 주장한다면, 너 그거 설명 안 했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버든 오브 프루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사업자, 즉 금융기관에 있다. 그래서 설명하였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